오늘은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어제 한국장이 셌죠. 2% 가까이 붙었고, 아시아장 대부분 좋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장도 마찬가지로 괜찮았는데, 미국장이 초반부엔 괜찮았거든요. 데일리로 보면 초반부에는 괜찮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후반부에 장을 빼먹었어요. 차트 보면은 바닥을 잘 받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렇게 올라가다 말고 이 지금 장대 음봉을 만들었거든요. 장대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 위에를 요걸 못 뚫고 힘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게 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왜 떨어졌는지 기사가 보면 여기서 말하는 건 이겁니다. 애플이 한 2% 빠졌는데 리포트에 고용하고 지출을 좀 줄이겠다. 고용하고, 그러니까 애플이 자체가 근로자 고용, 그 다음에 뭐 투자라든가 지출 이런 것들을 좀 늦추겠다, 이렇게 발표가 나오면서 주시장이 좀 밀렸어요. 전체로 놓고 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상황 요 기사가,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하이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혼재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애플은 내려왔는데 엔비디아나 AMD, 인텔 이런 것들 올랐고, 메타 같은 경우는 오르고 구글 같은 건 내리고, 그러니까 방향성이 동일한 한쪽 방향으로 움직인 게 아니고 혼재돼서 움직였기 때문에 추세적이다라고 하는 건 아직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올라갈 때 강도가 단순히 이제 기업 발표에서 일정 부분 고용이라든가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가지 얘기한 게 시장을 이렇게 세차게 2%나 끌어내리고 대형주를, 이런 건 참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 지표 나온 것 중에 여기 보시면 이게 그 미국의 주택 공급업자들 협회거든요. 거기 지수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급락했죠. 기대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택 가격, 주택 시장이 정점을 치고 조금씩 하락 국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강도가 굉장히 사치가 내려왔습니다. 이 정도면 실제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업자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주택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어제 레드핀에서 보여드렸죠. 주택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판매 주택은 쌓여 있고, 그러니까 공급은 쌓여 있고 수요는 줄고 있고, 이런 패턴들이 보이고 있고, 지금 마지막 나타날 가격 하락만 지금 안 나오고 있다. 근데 판매하려고 내놓는 그 가격의 그 패턴이 작년하고는 다르게 조금씩 강도가 세게 좀 내려오고 있는, 주택가격이 하락이 올해 안에 주택가격 하락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사실 부동산 가격이 이미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달 연속, 전년 동기 대비 2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주택가격이 미국이. 중국도. 우리나라도 지금 주택가격 떨어진다고 세상 난리를 치고 있죠. 국토연구원인가 어디서는 기사를 보니까 경험하지 못했던 주택가격 하락을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세게 하락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 지나고 나서 그 서울 인근에 수지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대형 폐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0%까지도 폭락했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는 건 아니고 경험은 했었는데, 전체 시장은 다 아니고요. 제 강의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지지평형은 상대적으로 하락 강도가 그렇게 높진 않을 겁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은 아닐 거예요. 수도권까지 말씀드리긴 그럴 것 같고, 서울 내에 있는 지지평형들은 상대적으로 가격 하락이 좀 덜 하겠지만, 그거 이외에 서울 지역이라도 강북 지역의 대형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격 하락에 영향이 클 거고, 특히 서울을 벗어난 수도권이라든가 혹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가격 하락세가 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 그리고 헤럴드 경제기사 신도윤 기자께서 올리신 건데 7월 18일자입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출자들이 주담대 상환을 거부를, 이거 그 주택담보대출 거부를 속출하고 있다는 것도 있지만, 예금 돌려달라고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그 중국 국민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그걸 강제 진압
파는 형태 뭐 그런 비슷한 유형이 뉴스 보도에 나온 게 있거든요. 중국도 그 상황 자체가 좀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큰 틀로 놓고 보면 올해 그 자꾸 제로 코로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 해대고 그런 상황이 아닌데 시진핑 주석이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시중은행의 부동산 관련된 회사 대출 확대를 압박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실 날까봐 지금 부실이 아니고 파산할까봐 지금 확대를 쥐어짰던 거를 다시 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파트 공사 중단 사태 급한 끄기, 그래서 주담대 상환주택 프로젝트 중단된 게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중부동산 침체, 중산층 강타에 은행 부실 채권 위험이 급하셨나 봐요. 오타가 2개나 있네. 은행 부실 채권 위험이 높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하튼 이제 글로벌 시장이 이제 부동산 충격, 그러니까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것에 대한 부실이 부동산 시장으로 점점 전파되고 있거든요. 내년에 그 경기 수축 국면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글로벌 금융위기에 터졌던 일들이 또다시 터지려면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더블딥 중에서 후반부에 나타나는 내년 이후에 나타나는 경기 수축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상황보다 훨씬 더 깊은 수축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기 수축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는 상당히 이제 소프트하게 랜딩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지만 두 번째 이 이후에 나타나는 경기 수축은 상대적으로 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요 기사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국일보입니다. 7월 17일자 기사. 테슬라 독주 끝났나 이런 얘기가 나오죠. 테슬라 5월 상반기 이거 우리나라 판매 같아요. 점유율 52%, 약 34% 하락했습니다. 점유율이. BMW 전기차 판매 1년 새 16배 증가, 벤츠도 4배, 테슬라 모델 3 1년 동안 가격만 2천만 원 올랐대요. 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가격만 2천만 원 올렸어요. 이 기사 읽어보니까 우리나라입니다. 보니까 올 상반기 내수 31% 감소했다 그랬죠. BMW 16배 증가했고 전기차 새 모델이 계속 나오니까 신차 효과를 막 보고 있다 외국차들이. 중국의 비야디가 테슬라 넘어섰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기사도. 여기 보면 신차 없는 테슬라 차값만 2천만 원 이상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10년 뒤에 여러분들은 일론 머스크가 별 볼 일 없는 CEO라는 거 알게 될 거예요. 이거는 지금 미국 시장이거든요. 미국 시장에 나눠 놓은 겁니다. 요 두 가지가 판매하고 리테일 세일하고 요게 출하거든요. 제조업 출하. 근데 이 두 가지는 아직은 잘 버티고 있어요. 제조업 출하는 아직 6월 지표가 안 나와가지고 한 달 늦고요. 그 다음에 이 검은색이 요게 분기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민간 투자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처럼 보이지만 지금 거주지 관련된 투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이 민간 투자가 아마 아래로 꺾였을 겁니다. 2분기 때는. 그리고 이건 이 두 가지는 재고하고 이건 재고율이거든요. 재고 대비, 그러니까 판매 대비 재고. 요거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경기 사이클을 움직일 때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뭔가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재고율 같은 거. 요거는 이제 참고 지표로 봐야 되고 판매하고 출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게 생산입니다. 생산이 6월 들어 살짝 줄었거든요. 추세가 약간 밑으로 내려갔죠. 얘가 살짝 내려갔습니다. 지금 6월 들어서.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요 하늘색 요게 가동률이거든요. 가동률도 살짝 떨어졌어요. 보시면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운데 이렇게 좀 당겨보면 약간 떨어졌죠. 예. 그래서 리테일 세일 자체는 아직은 잘 버티고 있는데 생산 부분하고 가동률 부분이 약간 떨어졌다. 요거는 아마도 생산 강도에 못 미치는 판매 때문에 재고 축조 이게 재고거든요. 이건 재고율이고 이 재고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로 쌓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생산을 살짝 줄인 거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서 가동률이 떨어졌다고 보면 되는데 아직은 뭔가 뚜렷하게 경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수그러들고 있지는 않다고 보이지만 이게 시간을 두고 아랫방향으로 계속 떨어지는지 생산하고 가동률이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밑방향으로 올라가면
속도가 붙으면 이제 생산이나 이런 부분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지를 잘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여기 보시면 경기 수축으로 진입하게 되면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생산이나 이런 가동률이 떨어져요. 판매는 유지하고 있지만 이거는 뭐 좀 더 길게 보면 뒤에 보면 이렇게 그 먼저 떨어지기도 하고 예. 판매 부분보다는 이 생산하고 가동률 부분이 잘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잘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바이든이 오펙 가서 뭔가 하긴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기사 중에 보면은 그 고위급 회담에서는 석유 증산과 관련된 회의가 없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바이든이 가서 채만만 구겼습니다. 오펙 증산이 있을지 없을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화답을 할지는 다음 달 초에 있을 석유 생산과 관련된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최종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면만 구인 건지 실제로 무엇인가 과실을 따가져 왔는지는 그때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좀 긍정적으로 액션을 취하면 바이든의 체면이 좀 서겠죠. 면이 선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때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기사가 있습니다. 요새 그 댓글에서도 한번 물어보셨는데 중국 우리가 지금 칩 4동맹 해가지고 미국, 우리나라, 일본, 대만 이렇게 네 군데가 칩 동맹을 반도체 동맹을 맺자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요번 달 말까지일 건데 아마 답변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거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DB에 나오는 중국 반도체 시장 동향그래서 자국 공급망 강화 추세 이거 긴데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찾아보시고 싶으신 분은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세요. 디자인db.com에 나오는 겁니다. 2월 10일자 기사고요. 여기 내용을 쭉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밑에 보면 보시면 중국은 글로벌 시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것이 중국 내 반도체 생산의 큰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소비는 많이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이 반도체를 실제로 생산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늘리지는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가가치 창출 분야에서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 소비의 24를 각각 차지하는 최대 반도체 시장이다. 거의 절반이네요. 미국하고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도 등질 수 없고 중국도 등지기에는 정말 애매모호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중간에 껴있는데 지금 반도체 동맹을 요구하니까 난망할 수는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2019년 미국에 기반한 사업은 뭐저저쪽 나왔고 스마트폰 전직고 중국은 여기 지난 10년 동안 시장 비중이 약 3배 증가하면서 세계 2위 시장으로 부상했는데 중국이 반도체 수의 큰 원천으로 성장하는 것은 스마트폰, PC, 가전제품 분야에서 자국 기업들의 강세에 힘인 것으로 분석된다. 주로 이제 그 전자제품 관련된 곳에 반도체를 꼽는다는 거죠. 예, 중국이 최종 전자기기 제조 조립 부분에서 최상위 지역으로 전자제품 제조, 특히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의 강점이 반영되어 있고 중국은 세계 주요 제조 중심지니까 전 세계 칩 매출의 35%를 2019년도에 차지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간 단계를 통해 중국에 들어오는 많은 수들의 칩들은 궁극적으로 최종 사용자가 구매한 제품으로 소비되지 않고 다른 나라에 수출되는 중간기기, 중국산 기기의 구성품으로 해외에 재출하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수입돼서 그것에 전자제품 안에 들어가서 많은 칩들이 들어가 쓰이지만 이것이 중국 내에 소비되는 게 아니고 다시 해외로 수출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총 중국의 IC 직접외로 시장 규모는 총 1,434억 달러 규모였으나 중국 내에서 생산된 IC 산업 규모는 229억 달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규모는 1,434억 달러인데 중국 내에서 생산된 건 227억 달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 20%도 안 되죠. 10몇 퍼센트, 15.2%, 8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227억 달러 중에서도 대부분은 중국 내에 진출한 해외 기업이 생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예, 로컬 기업이 생산하는 경우는 8.3억 달러예요. 그럼 로컬 기업이 생산하는 건 여기 보면 한 5%? 5, 4, 20. 5% 좀 넘는 한 5.5%밖에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 동맹 여기 하이닉스 있죠. 여기 삼성 있죠. 인텔 있죠. 그 다음에 그 TSMC 그리고 UMC가 있잖아요. 이 TSMC하고 UMC는 대만 기업입니다. 그리고 SK하고 삼성은 한국 기업이고 인텔은 미국 기업이잖아요. 대만이 지금 중국하고 척을 쥐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동맹 4개가 뭉쳐버리면 중국은 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칩 동맹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중국이 어떤 제재를 칩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재를 다른 쪽에다 할 수 있죠. 중국에 수입하는 다른 쪽에다가 보복을 하고 칩에 대한 보복을 안 하는 거는 가능하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우리 쪽에서 칩에 대해서 보복을 하느냐? 이건 서로 다 양쪽이 다 죽겠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다른 쪽에 보복은 할 수 있겠지만 칩 자체로는 반도체의 직접적인 보복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칩 동맹에 들어가는 게 그 반도체 기업에 영향을 미치겠느냐? 저는 영향은 뭐 단기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반도체 동맹 이 관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겁나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반도체를 들고 휘저을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를. 문제는 이제 이로 인해서 다른 쪽의 여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우리나라 관광객이 중국에서 제대로 못 들어오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유형. 근데 이미 뭐 그런 많이 쥐어짜여 있고 다른 쪽에서 강력하게 우리한테 뭔가 줄 수 있는 게 있겠느냐? 영향을 저는 상대적으로는 그렇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게 그렇게 우리한테 실이 클 거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 자체는 일단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괜찮아진 패턴의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강도가 그렇게 높진 않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물론 이 부분이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금리가 인상된 뒤로는 연준이 통화 완화를 할 수가 없어요. 통화 완화를 연준이 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경기 수축을 방어하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들이 안 좋아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뜻인 거거든요. 지금은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긴 한데 뭐 경제나 이런 것들이 확 꺾여가지고 기준금리를 내릴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되는 것들이 계속 나와줘서 얘가 지표의 움직임을 받고 그거에 받쳐서 주식시장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사이클상 경기 사이클 움직임상 지금이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는 것들을 계속 우리가 봐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지표가 살아나지를 못하고 꾸물꾸물대고 흘러내려가면 블룸버그에서 말한 것처럼 내년도 중반이면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년도 초반에도 금리를 내릴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래서 경제 지표의 움직임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은 연준의 액션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들이 보이고 그거 이외에 다른 일반적인 경제 지표를 좀 받쳐주면서 소비 부분하고 PCE 부분이 잘 버텨주는 그런 경제 지표의 흐름 요런 정도가 잘 나타나주고 그 다음에 기업이익의 실적 발표 다른 기사는 안 보여드렸는데 지금까지 발표된 실적 발표는 예측치보다 한 80% 정도가 좋게 나왔다고 지금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오늘 새벽에 제가 봤는데 그래서 기업 실적에 큰 문제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보여드렸던 그 기사 중에서 S&P 500 지수가 그렇게 크게 3분기의 이익 변화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약간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보고를 한번 보여드린 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기업 실적 관련된 우려는 지금은 없을 것 같고요.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패턴을 좀 기대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